배출 기록부 조작이 드러난 가운데 도내 대기업들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반 업체를 전면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주 근로자복지관의 폐쇄는 전주시의 안일한 관리 감독도 원인입니다. 전주시 민간 위탁 전반에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북대가 교수인 아버지 논문에 부정 등재하고 입학한 교수 자녀 2명에 대해 입학을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매연 배출 기록을 조작한 도내 공장들이 일부 공개됐는데 알만한 대기업부터 중견 기업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곳이 도내에만 300여 곳에 달하는데 제대로 된 조사와 처벌이 이뤄질지 의문이어서 정확한 명단 공개가 시급해 보입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전라북도가 밝힌 측정 대행 위반 사업장 현황. 지역별 배출량별로 분석해봤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종으로 불리는 전주시 내 대규모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8개 가운데 무려 5개 업체가 조작된 기록부를 비치하고 있었습니다. 일종업체 규모 있는 업체로서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기 때문에 주일에 자가 점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완주공단에서도 알만한 대기업을 비롯한 일종업체 3군데가 허위 기록부를 비치하고 있었습니다. 도내 전체적으로 보면 일종업체 86개 가운데 23군데가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거짓이 발견돼 넷 중 하나는 문제 사업장으로 파악됐습니다. 다음으로 배출 규모가 큰 2종 사업장까지 포함하면 무려 40개 업체가 검사도 없이 기록부를 발급받거나 정해진 시간을 지키지 않아 수치가 조작됐습니다. 배출업체가 상호 간의 조작이나 묵인을 했다고 인정이 될 경우에는 그에 따른 관련법에 따라서 행정조치나 나아가서 고발 조치까지. 하지만 이들 공장에 대한 조사와 처벌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공장 소재지별로 14개 시군이 맡게 되는데 전주시만 해도 대기 환경 관련 특별사법경찰관이 한 명도 없어 겉핥기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명단 공개조차 꺼리는 지자체가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이 결부된 거기 때문에 경찰과 검찰이 나서야 할 문제라고. 매주 매연을 측정해야 하는 대기업까지도 허위 기록부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명단 공개와 철저한 조사가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비봉 폐기물 매립장 침출소에서 독성 오염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완주군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완주군은 비봉 매립장을 조사한 결과 침출소에서 페놀과 비소가 허용 기준을 초과한 채 검출됐다며 오염수 제거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완주군 의회는 군의 부실한 매립장 관리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으며 경찰도 불법 매립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민간 위탁복지관이 영업을 멈춘 것과 관련해 관리감독기관인 전주시에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회계 부정을 저지른 운영자에게 다시 위탁을 줘 경영 위기를 자초했다는 건데 민간 위탁 사업 전반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지난 9일 환불 안내도 없이 갑자기 운영을 중단한 근로자 종합복지관 메이데이. 14년 전 한국노총이 전주시로부터 위탁받은 뒤 벌써 2번째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노후된 시설로 인한 이용자들의 외면입니다. 하지만 투명하지 못한 경영에도 관행적으로 계약을 연장해온 전주시 책임이 적지 않습니다. 메이데이의 경우 지난 2012년 경영자가 회계 서류를 갖추지 않아 주의를 받았지만 전주시는 2년 뒤 또다시 위탁을 줬고 관리감독은 아예 손을 놓다시피 했습니다. 연말에 회계검사에서 나오잖아요. 그놈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제 검사를 하는 것이지 거기 가서 감사 수준으로 해서 검사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민간 위탁을 둘러싼 잡음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생활 폐기물 수거 업체가 차량 감가상각비를 과하게 받아간 사실이 시의회에서 밝혀지기도 했고 소각자원센터 편의시설에선 투자 사기가 벌어진 적도 있습니다. 복지 전문성을 높이자고 도입한 민간 위탁 제도가 돈에 눈먼 수탁자들 손에 악용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는 겁니다. 민간 위탁이 공공성도 담보하지 못하고 노동 조건도 악화시키고 예산도 낭비하는 이렇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다시 재공영화하는 것이.
전주시가 현재 민간에 위탁한 사업은 88개로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전수조사와 함께 직영 전환에 대한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논문 끼워 넣기로 입학한 교수 자녀 2명에 대해 전북대가 당초 입장을 바꿔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전북대는 농생명과학대학 A 교수의 자녀 2명에 대해 교육부 감사 결과를 수용해 이들의 입학을 취소하고 징계위를 열어 A 교수를 징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감사 결과 A 교수는 자녀들이 고등학생이던 시절 자신의 논문에 공저자로 올렸고 이를 전북대 입시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창의 유일한 고등학교 야구팀이 해체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뛸 선수가 없거나 재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도교육청과의 갈등 때문인데요. 이런 사실조차 모르고 입단한 학생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비가 오는 날이지만 고창 영선고 야구부 학생들은 대회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다가오는 야구협회장기와 봉황대기 대회 출전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3학년들은 올해 어떻게 됐든 간에 마지막 이렇게 대회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한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감독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수들에게는 남은 2대회가 사실상 마지막 대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오는 11월 해체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생들은 입단 첫 해에 선수 생활이 끝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기서 오래 하고 졸업하고 싶은데 그런 말 나오니까 좀 힘들었습니다.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학교 측과 전북야구협회는 여전히 교육청 의도를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야구협회 지원으로 정상 운영을 해온 만큼 팀 유지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어려운 현실이지만 열심히 해서 잘 원만하게 해결돼서 야구를 계속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면 도교육청은 학교 측이 선수 육성이 아닌 학생 수 유지를 위해 야구부를 운영하고 있다며 유지 필요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그건 학교 측에서 잘못을 한 거죠. 지금 뭐 KBO든 아니면 여기 학부모님들한테도 사전 안내를 학교 측에서 해야 되거든요. 이 아이가 야구를 계속 하겠다. 그럼 그쪽 방향으로 빨리 알아보셔야 되겠죠. 학부모들은 피해를 호소하며 학교와 교육청을 상대로 법적 대응까지 고려하는 상황. 답답한 건 결국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뿐입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한국농수산대학교 분교 움직임을 계기로 전북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여야 구분 없는 영남권과 달리 전북 정치권은 소극적인 대응을 반복하면서 금융 중심지 무산 사태 재발마저 우려됩니다. 김한광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의 발의로 시작된 전북 혁신도시의 한국농수산대학 분교 논란. 경북 지역 야당 국회의원의 문제 제기였지만 그 배경에는 같은 지역 여당 국회의원의 오랜 소신이 있습니다. 농업 인력 양성을 위해 농수산대학을 확대 발전시켜야 하는데 지역적으로 특화한 멀티 캠퍼스가 대안이라는 겁니다. 현재 전주에 있는 농수산대학을 총본부로 하고 지역적 특성에 맞춰서 제2캠퍼스, 제3캠퍼스를 만들어 나가자. 그 뜻에 공감해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이 최규일 의원 측 해명인데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혁신도시 조성 취지는 아예 관심 밖입니다. 여야 구분 없는 영남권에 대응해 도내 여당 정치권의 협의와 조율 등의 역할이 필요하지만 인식부터 아니하기만 합니다. 그분의 그 개인적인 의견이 뭐 당의 의견이 되거나 정부 의견이 되지 않도록 충분히 역할을 하겠다. 이 때문에 이번에도 야당 의원이 나서 분교 방지 법안을 발의하고 1인 시위까지 해보지만 야권만으로 한계를 절감합니다. 다시 불거질 일이기 때문에 좀 민주당에서 또 지사께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우리 도의 권익, 농수산대학을 지키는 데 앞장섰으면 하는 것이 부산 정치권의 여야를 초월한 대응에 제3금융중심지 지정 무산의 아픔을 겪은 전북이 정치력 부재 또다시 농수산대학에 분교마저 내주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MBC 뉴스 김한광입니다. 자율형 사립고인 익산 남성고가 일반고 전환을 위한 의견 수렴에 착수했습니다. 남성고는 어제 학부모 설명회에서 입시 위주 교육을 반대하는 사회적 요구와 인구 감소에 따른 신입생 모집 어려움 등을 이유로
일반고 전환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이사회 논의를 거쳐 이달 말 도교육청에 자사고 취소 의견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군산 동북권에 위치한 문화관광 전시장들의 이용률이 저조해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군산 구도심의 근대 역사지구의 문화예술시설은 관람객이 많은데요. 두 시설을 연계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군산 금강권 전시장은 채만식 문학관을 비롯해 철새 전망대, 3.1운동 100주년 기념관 등 3곳입니다. 이들 시설은 연평균 관람객이 10,000명 선으로 인력 배치 그리고 유지 관리비와 비교하면 초라한 성적입니다. 시 외곽 지역이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한 명이 상주를 하는 그런 식의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밖에 나와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이에 비해 원도심의 군산 근대 역사 박물관과 주변 시설 8곳은 한 해 평균 100만 명이 찾고 있습니다. 두 지역 간의 시설 이용객 격차가 뚜렷해 이를 해소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군산시는 시설 11곳을 통합 운영해 특색 있는 콘텐츠와 재미있는 스토리를 개발하고 총 52개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을 확충하고 순환버스를 투입하는 한편 자전거를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통합 운영 시스템이 구축되면 금강권 전시장엔 관람객이 20% 이상 늘어나고 체류 시간이 길어져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체류 시간 연장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군산에서도 1박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더 많아짐으로써 관광 산업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시장은 유료화로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고 오는 8월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측면에서는 시설별 분명한 대상층 설정과 함께 세심한 연계 관리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내일 개막하는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와 연계한 전북 관광 홍보 대책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이 기간 광주 주경기장에 홍보 부스를 설치해 도내 시군별 우수 관광 자원을 알릴 계획입니다. 농촌진흥청은 오늘 전주 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 미국과 중국, 조지아 등 40여 국에서 수집된 수박과 멜론 등 660종의 밭과 채소를 전시하고 우수 자원 선발과 활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순창군이 전북 시군별 관광객 만족도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은행의 여행 만족도 조사에서 순창군은 강천산과 섬진강 등 자연 환경과 계절 만족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KB국민은행 전북 지역 영업그룹은 경로당에 1,500만 원, 롯데주류 군산공장은 장학금 1,500만 원, 한국서부발전 군산발전본부는 저소득 가정에 여름용품을 전달하는 등 군산 지역 기업들이 지역 나눔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의 창업 지원을 받는 기업이 도내에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용보증기금 호남 영업본부는 올 상반기 예비창업자 지원 프로그램에 도내 기업이 하나도 선정되지 못했다며 다음 달 8일까지 참여 희망 기업을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로 3년째인 신보 예비창업자 지원 프로그램에는 전국 300여 기업이 1,000억 원의 신용보증과 200억 원의 민간 투자를 받았습니다. 익산시가 농업에 종사하는 다문화 여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익산시는 다문화 이주 여성 농업인 90여 명과 상담을 통해 전자상거래 컨설팅과 숲체험, 농산물 수확체험에 다문화 가족의 참여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주 여성 자녀들의 소통과 체험학습 지원 예산을 늘려 수요자 중심의 다문화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가 글로벌 우수 기업을 선정해 미국 시장 진출을 뒷받침합니다. 전라북도와 한국과학기술원은 주식회사 GMF, 세명테크 등 5개 기업을 2019년 글로벌 우수 기업으로 선정해 지정서를 수여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우수한 품질과 기술력을 기반으로 미국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게 되는데 지난 7년간 도내에서는 55개 기업이 선정돼 $700만 넘는 수출 성과를 냈습니다.
사립 유치원의 영양사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의회 최영심 의원은 도내 사립 유치원 160곳 가운데 영양사를 둔 곳은 14곳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겸직으로 하는 곳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